안녕하세요. 중위만 4년한 꼴통장교 부술고구입니다.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사 자동 진급을 폐지한다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병사들의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청원 또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생활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계급별 복무기간은 2등병 2개월, 그리고 1병 6개월, 상병 6개월, 그 다음에 병장 4개월, 총 18개월을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병에서 상병 진급할 때 2번 진급 누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병에서 상병 진급할 때 2개월 정도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병에서 병장 진급할 때 1개월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총 다 누락되면은 3개월이 누락이 되면 병장을 한 달밖에 못 하는 거죠. 바뀐 이제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면 2등병은 2개월 하고 나서 1병은 자동 진급됩니다. 그러고 나서 1병을 진급을 못 하게 되면 15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병 한 달, 그리고 병장 전역하기 하루 전에 병장 이렇게 달고 할 수도 있는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극단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일부 이제 아버지죠,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불만 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임은 1병, 후임은 이제 병장, 계급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탈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차이, 월급이 병장을 하는 그 병장과 상병과의 월급 차이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400만 원 정도의 월급 차이가 발생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수 결손을 메꾸려고 하는 의도다. 애들 그 병사들 월급을 올려놓고 그 월급을 안 주기 위해 가지고 만든 법이다, 만든 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진급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을 끄는 거죠. 조금 이제 그 기준을 선을 끄었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70% 정도를 적용하는 게 체력입니다. 체력. 체력 2급인데 2급을 넘지 못하면 진급을 누락시킨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이제 남군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나이에도 있습니다. 25살 이하와 25살 이상, 30살 미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인원들이 25세 미만이다 보니까 적용을 하면 팔굽혀펴기 2분의 56개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70개, 그 다음에 이제 3km 달리기 14분 34초. 일단은 이제 제 경험상 팔굽혀펴기 56개. 지금은 제가 56개 거의 하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제 나이가 지금 46인데 46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56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살 때는 25세 이하일 때는 가능합니다. 거의 제 생각은 90%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는 좁은 공간 또는 실내나 이런 데 수시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병 진급 심사로 갈 때 보면은 이제 거의 8개월 차에 하는 거죠. 군생활을 시작하고 내무실이나 잠깐 짬 날 때 팔굽혀펴기 하루에 10개씩 8개월 동안 한다면 충분히 56개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또한 70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자기 침상이나 이런 데에 발을 끼워 놓고 하루에 잠깐 일어났을 때 한 10개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km 달리기. 3k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1.5km 했습니다. 근데 3km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5km였고 저 같은 경우야 아까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km 달리기 다 특급은 맞았습니다. 특급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가 2분이라고 하지만 2분 동안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 동일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하고 힘이 남았을 때 빨리 해가지고 거의 뭐 1분 지날 때 거의 70개, 80개 합격 기준을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3km 달리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5km를 할 때도 뭐 페이스메이커 누구랑 같이 그냥 이렇게 뛰면은 충분히 했었습니다. 근데 3km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 초로 계산을 해보면 14분 34초인데 이게 100m를 29초에 뛰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 런닝머신에 가면은 한 13km/h 정도로 해가지고 속도로 해서 한 14분에서 15분 정도 뛰면은 뛸 수 있으면 통과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게 20세 성인이 남자가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체력 단련 시간이 없더라도 제가 그 복무할 때 아침 점호 시간에 발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40개 정도, 30개 정도 다 엎드려 가지고 각자 구령에 맞춰서 할 때도 있고 다 동일한 구령에 맞춰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아침에 하면은 뭐 10개, 20개 다 이거를 30개를 못 하더라도 그거를 2등병 때부터 계속해서 상병 진급심사 다니는 8개월 뭐 신병 교육대 빼고 뭐 한 7개월 뭐 6개월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대장이 이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진급 탈락자는 체력 등이 부족한 소수이며 그리고 사기 문제 등이 감지되면 특별 진급 등의 융통성 있는 대처도 가능하다. 자동 진급이라는 제도를 없앴지만 지휘관이 판단해 가지고 사기 문제나 어떤 부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아까와 같이 15개월 동안 일병으로서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게 감지됐을 때는 중대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 인원을 진급을 시켜 가지고 그 부대가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게끔 대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무할 때 물론 2002년이니까 제가 공상군번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 이제 분대장을 시키고 할 때 원래는 분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인원이 분대장을 하지만 때로는 높은 계급이 아니더라도 분대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장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이제 뭐 부족하다든지 이 분대를 이끌어갈 수 없다든지 했을 때는 지휘관이 판단해 가지고 분대장을 지정할 수가 있듯이 또 이제 뭐 어떤 잘못을 하고 문제가 있는 병사 같은 경우는 징계나 어떤 이런 걸 해서 그 영창이나 뭐 이런 걸 가면서 진급이 조금 이제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3개월 정도 월급은 3개월 정도 그 딜레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원들은 다 정시간에 다 이렇게 진급할 수 있게끔 지휘관이 아무래도 판단해서 하고 있죠. 이 그 측정 또한 FM인 중대장이 있고 AM인 중대장이 있는데 이 부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게의 우선순위의 순원에 따라서 체력을 강조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강조해 가지고 하겠죠. 80개 100개를 했는데도 야 이거는 자세가 틀렸으니까 10개 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인원은 조금 몸집이 있고 좀 하니까 조금 이제 관대하게 보는 거죠. 가슴이 그 측정하는 봉에 살짝 닿지 않더라도 괜찮아 1개 2개 야 3개 추가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사기를 붙돋으면서 그게 이제 부대를 운영하면서 인원들한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는 이제 어떤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지휘관의
그 의도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체력이 강조된다, 체력을 강조하겠다 하면은 다른 거는 고려치 않고 그 체력만 보고 진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해도 크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체력 측정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대 임무, 그럼 거기에 맞게 주특기 업무랄지 또는 이제 내무 생활도 있고, 이 짬이라는 거는 무시 못 하거든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소대장이나 간부들이 다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 인원이 다른 게 약간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병으로 진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판단하는 거지. 누가 중대장이나 소대장이나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가지고 일병을 갖다가 15개월 동안 일병으로 그대로 놔두는 일은 없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소대나 어떤 팀이나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런 지휘 부담을 안고 부대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도 판단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서 융통성 있게 부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뭐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병사들 개개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기준을 갖춰야 상병 병장으로 진급을 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체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휘관이 판단해서 융통성 있게 진급을 할 수도 있고 뭐 한두 달 진급을 누락시킬 수도 있고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중대장이 되더라도 중대장이라고 하면은 위에 지시 내려왔다고 해서 뭐 15개월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보고 한 2, 3개월 원래 했던 데에서 조금 이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체력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따로 불러가지고 중대장이 직접 측정한다고 해가지고 따로 운동장 데리고 나가서 막 힘내라 하면서 옆에서 해서 뭐 조금 가라로 배치기 해갖고 하나 하든 뭐 팔굽혀펴기 하는데 약간 안 되더라도 카운팅 해주고 하면서 응원해주면서 50개 몇 개 넘어갈 수 있다. 이 하는 인원은 몇 개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두 개씩 올려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넘었다, 수고했다, 네 상병을 진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영하는데 그 인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투원이고 데리고 가야 될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자꾸 이제 이게 말이 와전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뭐 설마 돈 뭐 절약한다고 애들 뭐 일부러 진급 안 시키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다만 이제 부모님들도 뭐 요즘에 뭐 사건 사고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걱정은 하지만 군대에서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내 부하고 또는 같은 동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지내고 문제없이 하려고 하는 거지, 막 누구를 미워하고 해가지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믿고 믿는 수밖에 없죠. 믿고 잘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